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베트남어를 섞어 넣었네요. 이제부터는 순수한 한국어로만 쓰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사연처럼 흥미롭게 풀어나갈게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단계 1부터 다시 써볼게요. 더 길고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행동과 사건, 감정, 대화를 중심으로요. 이준호는 건축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그는 아름다운 아내 한지우와 6살짜리 귀여운 딸 하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활발한 성격으로 사회 활동을 즐기고 최근에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고급도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2달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우가 이 고정된 일정을 유지하면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집을 나서며 말하곤 했어요. 여보, 오늘 도예 수업 있어. 처음에는 준호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건축가로서의 직업적 습관으로 그는 작은 세부 사항과 반복되는 패턴을 늘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지우가 수업 갈 때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자신을 꾸미는 걸 봤어요.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화장하고 옷장을 뒤지며 몸에 딱 맞는 드레스나 얇은 블라우스를 골라 입고 평소보다 더 많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지우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도예 수업이라면 진흙이나 유약 냄새가 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스멀스멀 풍겼어요. 레드와인처럼 깊고 진한 향에 샌다루드 같은 나무 냄새가 섞여서 지우가 평소 쓰는 가벼운 장미 향수와는 전혀 달랐어요. 준호가 문 앞에서 지우를 안아주며 환영할 때마다 그 냄새를 맡았어요. 옷에 배고 머리카락에 스며들어 몇 번이나 코를 가까이 대고 확인할 정도였어요. 그 냄새가 밤새도록 집안을 맴돌아서 준호는 잠자리에 들 때도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가족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하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도 엄마한테 와인 냄새 나. 맛있어 보이는 냄새. 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럴까? 엄마가 새비누 써봤나 봐. 하윤의 순수한 말에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놓치는 작은 변화를 잘 알아차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준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어요. 그는 지우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우는 전화기를 자주 몰래 확인했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서 메시지가 오면 재빨리 화면을 보고 읽은 후 바로 삭제하는 거예요. 한 번은 준호가 옆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슬쩍 봤어요. 지우가 화면을 보며 살짝 미소 짓더니 손가락으로 스와이프해서 메시지를 지우는 거예요. 그 모습에 준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물어보지 않고 참았어요.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식탁에 가방을 놓아두고 갔어요. 준호가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서 주차 영수증이 나왔어요. 강남의 고급 와인바 LACB에서 발급된 거예요. 그곳은 지우가 말한 도의 수업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차로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영수증 시간은 화요일 저녁 7시 5분부터 8시 50분까지 정확히 지우가 수업 간다고 한 시간대와 맞았어요. 준호는 영수증을 쥐고 앉아서
여러 번 읽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우는 항상 9시 전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주차장에서 8시 50분에 나왔고 집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도착한 건 9시 5분쯤이었어요. 15분의 공백이 생겼어요. 그중 5분은 어디서 보낸 거지? 준호는 영수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불면의 밤을 보냈어요.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가슴을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의심이 점점 커지면서 준호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건축가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아내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일 저녁 지우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메모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했어요. 그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 화요일 저녁마다 지우가 평소보다 10분 일찍 준비를 마치고 나가는 걸 알았어요. 준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단순한 취미일까? 아니,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준호는 강남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LA 케이브라는 그 와인바를 직접 찾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에 나무 선반이 빼곡히 채워진 와인 병들, 그리고 가죽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 이곳이 도예 수업 장소일 리 없었어요. 바텐더에게 물어보니 이곳은 프라이빗 와인 테이스팅 세션을 자주 여는 곳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밖을 내다봤어요. 맞은편 카페에서 관찰하기로 했죠. 몇 시간 기다리다 보니 한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매력적이고 풍채가 좋은 남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세련된 슈트를 입은 모습. 그는 바 안으로 들어가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듯 행동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강민준, 이 바의 주인이자 유명한 소믈리에였어요. 준호는 핸드폰으로 그를 검색해보니 소셜미디어에 와인 이벤트 사진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지우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며칠 후 준호는 예술 전시회에 갔어요. 그곳이 민준이 후원하는 행사라는 걸 알았거든요.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그림을 감상하는 척했지만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표정이 어두운 여자, 멀찍이 서서 누군가를 은밀하게 관찰하는 듯했어요. 준호는 그 여자를 민준의 소셜미디어 사진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 그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이 그림이 참 인상적이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봤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 바로 강민준의 아내였어요. 준호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서 민준에 대해 물었어요. 민준 씨가 이 행사를 후원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수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화요일 저녁 특별한 일정을 언급했어요. 요즘 화요일 저녁에 특별한 모임이 많나 봐요. 제 아내도 그 시간에 바쁘더라고요. 수진의 눈이 커지면서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이해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남편이 화요일 저녁에 비밀스러운 일정이 있고 태블릿에서 맛의 데이트라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요. 그 메시지는 애매하게 쓰여 있어서 단순한 비즈니스일 수도 있지만 수진의 직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와 민준이?
둘은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같은 배를 탄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 먼저 제안했어요. 우리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의심만으로는 부족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같이 해보죠. 그들은 다음 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준호가 먼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지우의 시간표, 주차 영수증, 그리고 관찰한 행동들을 적은 거예요. 지우가 돌아올 때마다 와인 냄새가 나요. 그리고 메시지를 재빨리 지우는 걸 봤어요. 수지는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도 그래요. 화요일에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녀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서 민준의 비즈니스 일정을 보여줬어요. 화요일 저녁에 프라이빗 미팅이라고 적힌 항목들, 그리고 이상한 메시지 스크린샷. 이 메시지 봐요. 오늘 밤에 향기가 잊히지 않아. 이게 단순한 와인 이야기일까요? 준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건축가답게 모든 걸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우리가 나눠서 해보죠. 제가 지우를 따라다니면서 증거를 모을게요. 수진 씨는 민준 쪽을 맡아요. 사진이나 녹음, 뭐든 구체적인 걸요. 수진이 동의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매주 업데이트하면서 공유해요. 그들은 악수하며 동맹을 맺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준호는 가슴이 무겁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수진도 비슷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 주 화요일, 준호는 지우가 집을 나서는 걸 보고 차로 뒤따라갔어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우의 차가 강남으로 향하는 걸 확인했어요. LA 케이브 앞에 주차하는 지우를 보며 준호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민준이 안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그는 차 안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 후 지우가 나오는 걸 보고 다시 뒤따라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에 준호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확인했어요. 민준 씨와 만났어요. 수진의 답장이 왔어요. 나도 민준의 태블릿에서 지우 씨 이름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들은 매일 연락하며 단서를 모았어요. 준호는 지우의 옷에서 떨어진 와인, 라벨 조각을 주었고 수진은 민준의 지갑에서 지우의 명함을 발견했어요. 각자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하며 증거를 쌓아갔어요. 준호는 밤늦게까지 그 자료를 정리하며 피곤함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일단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몰래 민준의 서랍을 뒤지며 불안과 분노를 느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동맹이 점점 강해지면서 그들의 조사는 더 깊어졌어요. 그들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다음 화요일 저녁, 준호와 수진은 각자 다른 차를 타고 은밀하게 강남으로 향했어요. 서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LA 케이브 맞은편 카페에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았어요. 준호는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홀짝이며 거리를 주시했어요. 수지는 안쪽 테이블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관찰했어요. 시계가 7시를 가리키자 지우의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 밤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몇 분 후 민준의 익숙한 차가 나타났어요. 수진이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 도착했어요. 조심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어요. 7시 15분쯤 엘리베이터에서 지우와 민준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지우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더 돋보였어요. 민준은 캐주얼한 셔츠에 바지를 입었지만 그 모습이 세련되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LA 케이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며 준호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게 정말 내 아내인가? 안으로 들어간 지우와 민준은 창가 쪽 별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은 커튼으로 가려진 프라이빗 공간이었어요. 준호와 수지는 카페 창문을 통해 그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어요. 지우가 웃으며 민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민준이 와인병을 들고 설명하는 듯한 제스처. 지우의 웃음소리가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 볼 때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쳤어요. 준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집에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웃지 않았지?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치즈 플레이트가 테이블에 놓였어요. 민준이 지우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고 둘이 건배하는 장면.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우가 손을 뻗어 민준의 팔을 만지는 순간 수진이 준호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너무 친밀해 보이네요.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관찰은 8시 45분까지 이어졌어요. 지우와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준호와 수지는 재빨리 카페를 나와 주차장 쪽으로 이동했어요. 9시 10분 지우가 혼자 차를 타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미소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핸들을 잡고 출발했어요. 10분 후 민준이 자신의 차를 타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서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갔어요. 한적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키고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도예 수업도 아니고 업무 미팅도 아니에요. 둘이 저녁을 먹고 프라이빗 공간에서 오랜 시간 보냈어요. 보통 와인 테이스팅보다 훨씬 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준호가 사진들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도착 시간, 떠나는 시간, 그 친밀한 태도. 모든 게 지우의 설명과 맞지 않아요.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지우의 미소를 봤어요.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어요.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서 그날의 타임라인을 적었어요. 7시 지우 도착. 7시 5분 민준 도착. 7시 15분 함께 입장. 8시 45분 퇴장. 9시 10분 지우 출발. 9시 20분 민준 출발. 준호가 덧붙였어요. 지우가 집에 올 때마다 그 냄새, 메시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들은 사진과 메시지 스크린샷을 비교하며 더 많은 연결점을 찾았어요. 민준의 메시지에 오늘의 맛지라고 적힌 게 지우의 도예 수업과 맞물렸어요. 수진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대면할까요? 준호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확실한 걸 모아야 해요. 하지만 오늘로 끝나요. 이 증거로 충분해.
카페를 나설 때 준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왜 지우야? 왜? 수진도 집에 도착해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민준아, 어떻게 나한테? 하지만 그들은 이미 결심했어요. 이 증거가 모든 걸 바꿀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그 장면이 떠올라 집중이 안 됐어요. 수진과 메시지로 연락하며 오늘 밤에 다시 만나요. 계획 세우죠. 라고 했어요. 그들의 동맹은 더 단단해졌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진실이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자 준호와 수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카페에서 헤어진 후 준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야 해. 지우와 민준을 바로 마주해야겠어. 수진도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 씨, 우리 변호사부터 만나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조언했어요. 이 증거들로 이혼 소송은 유리해요. 자녀 양육권, 재산 분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씨는 공인 같은 이미지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그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사업 파트너나 미디어에 알릴 수 있어요. 그 주말 동안 준호와 수진은 서류를 준비했어요. 이혼 신청서, 하윤의 양육권 청구, 그리고 민준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요구서. 준호는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그 서류를 검토했어요. 손가락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왜 이렇게 됐어? 수진도 집에서 비슷한 작업을 했어요. 민준의 사업 일정을 확인하며 그의 파트너 목록을 적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민준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매일 통화하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다음 화요일에 실행해요. 그들이 발을 나올 때 메시지 보내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수진이 동의했어요. 좋아요. 근처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해요. 급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 화요일 저녁이 왔어요. 준호와 수진은 다시 강남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관찰만이 아니라 행동할 준비를 했어요. LA 케이브 맞은편에서 기다리다 보니 8시 45분에 지우와 민준이 팔짱을 끼고 나왔어요. 준호가 핸드폰을 들고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근처 라운지 VF2룸으로 와. 급한 일이야.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수진도 민준에게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바로 와. 중요한 이야기 할 게 있어. 지우와 민준은 서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가 민준에게 속삭였어요. 뭐지? 준호가 어떻게 알아?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가보자. 그들은 각자 차를 타고 라운지로 향했어요. 라운지에 도착한 지우와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준호와 수진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수진 씨도 여기 계시네요.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준호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 주차, 영수증, 타임라인 메모, 그리고 몰래 찍은 사진들을 펼쳤어요. 지우와 민준이 팔짱 끼고 들어가는 사진,
식사하며 웃는 사진,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이 서 있는 사진. 이게 지난 2달 동안 매 화요일 저녁에 두 사람이 한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이어갔어요. 도예 수업이 로맨틱한 저녁 식사와 프라이빗 룸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걸 포함하나요? 지우야? 다른 남자와 그렇게? 지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민준을 봤지만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준호야. 처음에는 정말 수업이었어. 그런데 점점 멀어지게 됐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고 변명하려 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와인, 테이스팅. 하지만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오해? 일어난 일의 세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신뢰의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민준아.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녀가 민준의 손을 노려봤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 대가를 치러야 해. 준호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이혼 신청할 거야. 하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민준 씨, 이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게다가 LA케이브의 파트너들과 미디어에 이 사실을 알릴게요. 당신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애원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이 망할 거예요. 협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협상? 법정에서 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지우가 울면서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하윤 때문에라도. 준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하윤 때문에?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그들은 라운지를 나섰어요. 지우와 민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는 법원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변호사가 동행해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양육권은 당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우 씨의 행동이 불리해요. 수진도 같은 날 이혼을 신청했어요. 그녀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나도 끝냈어요. 이제 기다려보죠. 민준의 사업은 곧 타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익명으로 파트너들에게 증거를 보냈어요. 한 파트너가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사실이야? 계약 취소할게. 민준의 반은 고객이 줄었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업계에서 그의 명성이 추락했어요. 지우는 매일 준호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준호는 읽고 삭제했어요. 신뢰가 깨졌어. 돌아갈 수 없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서 지우가 증언대에 섰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엄마가 필요해요.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사진, 타임라인, 메시지들. 준호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피고의 불륜으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 민준도 소환됐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했어요.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판사가 물었어요. 프라이빗 룸에서 저녁 식사와 친밀한 태도가 단순하다고? 재판은 몇 주 걸렸어요. 매번 법정에 갈 때마다 준호는 하윤을 생각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수진도 재판에서 강하게 나왔어요. 민준 씨, 당신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어.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어요. 준호가 하윤의 양육권을 얻었어요.
재산 분할에서 지우는 불리한 조건을 받았어요. 집은 준호의 목, 그리고 지우는 매달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어요. 민주는 준호와 수진에게 각각 큰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어요. 불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다. 민준이 법정을 나서며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 등을 돌렸어요. 늦었어.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준호를 봤어요. 하윤, 잘 부탁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그 후 준호는 하윤과 새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하윤을 깨우며 말했어요. 오늘 유치원 갈까? 하윤이 웃으며 안겼어요. 아빠. 수진도 이혼 후 자유로워졌어요. 그녀가 카페에서 준호를 만나며 말했어요. 우리 잘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네, 고마워요. 그들의 삶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진실을 마주한 후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우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밤마다 후회하며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민준의 반은 문을 닫았어요. 그는 도시를 떠났어요. 모든 게 끝난 후 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최선이었어.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나자 준호는 하윤과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곳은 이전 집보다 작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면서 준호가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 응?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음 며칠은 엄마가 없다는 게 낯설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언제 와? 준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부드럽게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이제 다른 집에 살지만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게. 하윤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지만 준호가 등을 토닥여주자 곧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다. 불과 몇 주 만에 하윤은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준호가 하윤을 깨우며 아침을 차려줬어요.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우유를 따라주면서 웃었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할 거야? 하윤이 눈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그림 그리기. 아빠, 나 그림 잘 그리잖아. 출근 전에 준호가 하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윤이 작은 손으로 채소를 썰려고 애쓰는 모습에 준호가 웃었어요. 조심해, 아빠가 도와줄게. 저녁 식사 후에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어줬어요. 하윤의 좋아하는 동화책을 펼치고 목소리를 바꿔가며 읽으니 하윤이 깔깔 웃었어요. 아빠 목소리 재미있어.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어요. 이전의 복잡한 감정들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하윤이 식탁에 앉아서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아빠, 이제 화요일에도 아빠 집에 있어? 준호가 포크를 내려놓고 하윤을 봤어요. 그 물음에 가슴이 살짝 저려왔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이제부터 화요일에도 다른 날에도 항상 집에 있을게. 우리 둘이 함께. 하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호의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좋아. 아빠랑 놀아. 준호가 하윤을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윤이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 손길에 준호는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별한 약속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지금 중요한 건 매일의 소소한 행복, 그 안정된 일상이에요.
준호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게 진짜야. 우리 둘이서. 주말 오후 준호는 하윤을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어요. 하윤이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아빠, 저쪽 그네 타러 가. 준호가 하윤의 손을 잡고 그네 쪽으로 걸었어요. 아이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니 하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어요. 더 세게, 더 높이 준호가 힘을 주어 밀었어요. 하윤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 모습에 준호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윤을 지켜보니 모든 게 끝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평화로운 삶, 아빠와 딸이 함께 쌓아가는 진짜 행복의 순간들. 하윤이 그네에서 내려와 준호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이제 미끄럼틀 타자. 준호가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래, 가자. 그날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 준호의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재미있었어. 내일도 가?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언제든지. 우리 이제 매일 재미있는 일 할 거야.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을 때 하윤이 갑자기 포옹했어요. 아빠 사랑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웃으며 안아줬어요. 아빠도 하윤 사랑해. 영원히. 그 밤 하윤이 잠든 후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지고 앞으로의 날들이 밝아 보였어요. 준호가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게 우리의 새 시작이야. 시간이 흘러 준호의 일상은 더 안정됐어요. 사무실에서 건축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하윤 생각이 났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하윤이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빠 왔어. 아이가 안기며 웃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배웠어요. 하윤이 밀가루를 반죽하며 손에 묻히고 웃는 모습. 준호가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추억 만들자.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랑.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준호의 마음에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지우와의 추억은 가끔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수진과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어때요? 수진이 답했어요. 나도 새로 시작했어요. 당신도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네, 잘 지내요. 어느 봄날 준호는 하윤과 함께 꽃구경을 갔어요. 벚꽃이 만발한 길을 걸으며 하윤이 꽃잎을 주었어요. 아빠, 이거 예뻐. 준호가 꽃잎을 받아 들었어요. 응, 하윤처럼 예뻐. 그 길을 걷다 보니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하윤의 웃음, 바람소리, 꽃향기. 준호가 하윤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우리 행복하자. 하윤이 깔깔 웃었어요. 응, 행복해.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게 제대로 됐다는 걸